그래서 오늘 문학과 철학의 경쟁과 협동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철학 전 방면을 바라보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선생님의 학문 관심사와 연구 방식을 통해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 우리의 문학하는 자세 자체를 다시 돌아보는데 큰 시사점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그럼 이제 당연히 청중에도 좀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토론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평소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사석에서도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또 한번 듣다 보니까 의문이 들어서 선생님께 이거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조언을 구하고자 여쭙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이론의 내재적 모색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선생님께서 보신 그 태극 도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동양 철학과 문학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고 또 저희가 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또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회통과 보편성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좀 서양 철학의 적용을 통해서도 동서양의 철학이 좀 교직돼 가지고 인간 보편의 사유를 좀 구명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선생님께서 이제 뭐 좀 지적하시는 게 일부를 가지고 잘못 끌어와서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뭐 자주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서양 철학 이론이 좀 근대 현대 철학 중에서도 19세기 이후의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고전 문학이나 옛날 과거 사람들의 그 어떤 자취를 이해하는 데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서양 중세 철학 같은 경우에도 뭐 기독교적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교부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 동양 쪽의 제도론적인 관점 이런 거랑 뭐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에도 그 성리학자들의 어떤 그 주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학 정신 이런 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근본적인 건데 옛날에 이제 주로 이제 수유학을 할 때 유학 갔다 와가지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잘 나가는 어떤 이런 시대. 옛날에는 중국이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유학생, 그 이후로는 유럽, 그 다음에는 미국 이렇게 되어 왔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서양을 맨 처음에는 특히 이제 유럽 칸트가 지금 굉장히 하여튼 유행했던 이런 것들도 일본을 통해서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이런 어떤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번역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 기호학 이런 것도 가져와서 다 실패했죠. 기호학 알죠? 그걸 이제 또 우리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기호학이야말로 음양론하고 이제 연결된다 해가지고 뭐 상문유사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이 해서 다 실패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우리 국제대회 하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어떤 풍경을 발견하는데 정중은 한국 사람이에요. 발표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에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근데 이름은 국제대회야. 근데 발표를 영어로 해. 자기도 이야기도 못하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거 들어봤죠. 우리 여기 경북대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이 코미디다 코미디.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좀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진짜 극단적인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나중에
여기 그 국제대회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현장을 혹시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도 영어 뜨듬뜨듬 하는 이런 사람이 겨우 써가지고 읽고, 청중은 학생들인데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어떤 그 언어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시간과 학습의 한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학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 주변부터 저 멀리 가서 구하지 말고, 또 시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입가 아니라 수출학을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어떤 그 이론 같은 이러한 것들도 논리화 하는 어떤 그 사고를 논리적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것들은 많이 이제 그 발달했어요. 근대 그 이후에 논리학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사고 구조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자료들을 다시 보는 거지. 내가 주로 했던 것들이 그런 거거든. 다시 보면서 여기에서 이론화해서 문학을 다시 볼 수 없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끔씩 그림 같은 것도 나타나는데, 내가 옛날에 공대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논리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 많은 글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논리를 찾아서 이것을 재구성해 가지고 다시 이제 문학으로 나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그쪽에 잘 모르기도 하고, 몇 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잘못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창조성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발동시켜 보는 거죠. 이것도 한계가 많겠죠. 한계가 많은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들고 부수고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그 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학자의 인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을 그 해보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주로 봤던 자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보는데,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논리 구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학습된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분과학문 세계 속에서는 전부 다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장르 같은 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도 이제 논문 쓸 때도 보면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을 맞춰가 쓰고, 이런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미. 이러한 어떤 구도 속에서 우리 자료를 다시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논리를 발견해 가지고 문학에 적용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러나 서양의 것이 만약에 그 자기가 그쪽에 관심이 있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생경하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걸 그대로 쓰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자기화해가지고 내가 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자기화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눈치를 채기도 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이제 그 자기화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꿀이 이제 그 꽃에서 꿀을 빨아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뭐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동현이가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 것도.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거는 서양 것은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쓰기에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고가 우리보다 전근대 방식보다 굉장히 어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사실 이기철학 같은 경우는 적용시키기 아주 쉽고, 수학론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적용시켜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눈을 만들어 놓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한 눈을 만드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런 의문은 계속 가지면서 서양에서 이제 되어왔던,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번역해 놓는 게 있으니까, 뭐 원어로 읽어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1대1로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효과도 결과 같은 것도 별 것 없어요, 대체로 보면. 오케이.
예, 답변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인 선생님.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신가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청중석에서 달리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따로 없으신가요? 아니, 있을 텐데 손동주 선생 한번 이야기해봐. 손동주 선생. 네, 손동주 선생님. 네. 네, 저는,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그 장유의 출인부를 통해서 그 가문과 장마가 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이 기상이변이 어떤가 하면 공기의 흐름이 그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벌어지는 게 지금 기상이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만 물의 흐름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것은 가뭄과 장마라는 것은 인식하는데 그것의 원인이 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선생님께서 물을 통해서 한국 문학사를 한번 보겠다 하는 것이 실제로 보면은 이 동양에 있어서의 문학이나 철학은 서양하고 좀 다른 게 동양은 좀 보편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면은 서양의 철학 같은 경우는 어떤 개별자 중심적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딱 관통하는 면이 있지만은 그게 전체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또 비판하면서 다른 어떤 자기만의 철학을 내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동양 철학은 그 비판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볼 것인가에 좀 더 맞추어졌기 때문에 이기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통합성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선생님께서는 모순의 힘을 통해서 대대 EV를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사상을 관통하는 전부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이것이 처음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는 근데 물이라는 주제로 한국사를 쓸 수 있단 말인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장유의 출인부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장유가 지금 근대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근대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이미 아주 지금 시대로 보면 오래전에 그렇게 고전적인 분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장유가 갖고 있는 그 문학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장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지금 우리 문학관을 끌어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서양 철학이 앞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네들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고 지금의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시키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후 세대들이 지금의 이 문학도들을 통해서 우리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게 그것의 우월성을 발견한다면은 그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세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세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의 걸 빌어와서 우리 거를 표현하는 게 세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독창성을 어떻게 끌어내는가에 그 어떤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거를 통해서 우리 문학을 세계적인 걸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어떤 정말 아주 자그마한 그런 힘을 본 것 같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런 힘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상을 이야기했는데 질문을 하라. 그 조화 아까 이제 장마하고 가뭄 같은 경우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장마가 생기고 가뭄이 생기지만은 또한 장마하고 가뭄이 왜 생기냐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조화가 깨졌는데 균형을 또 조화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장마가 생기고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장마하고 가뭄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자체가 또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저국하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장마가 생기는가? 왜 가뭄이 생기는가? 이게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그게. 동시에 있다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선생들을 불러와 가지고 뭐 불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이제 최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스터디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경북대학교 고전문학하는 이런 그룹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문학 하잖아. 아까 내가 고전문학의 중요성 이야기했죠. 그 근대는 바로 고전문학의 시대입니다. 고전의 시대예요. 이 고전의 시대에서 우리가 서양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전문학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여튼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쭈뼛쭈뼛 해가지고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이게 춤이 찬란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눈을 부시게 한단 말이지. 그거를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는 나하고 최은숙 선생님이 같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 본 거거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설프더라도 춤 사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 우리 것은. 근데 이걸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춤에 나중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불란스 사람들도 오고 미국 사람도 와가지고 같이 춤을 추게 되는 이게 이제 세계화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이게 만약에 우리 이론이 없으면은 우리 이론으로 우리 문학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맨 처음에는 어설프더라도 아까 계속 내가 거듭 이야기하는데 만들고 깨지는 것을 거듭하면서 그 주위로 불러 모으고 우리도 같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학의 어떤 세계화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선생님께서 뭐 답변도 감상이었지만은 또 진리한 사항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손동주 선생님 아니면은 청중석에서 질의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점에서 따로 궁금한 점 아니면 이런 건 한번 이야기해 볼 법하지 않는가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최은숙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 평소에 되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저와 비슷한 사고 구조와 또 뭔가 공부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나와 전혀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어떤 세계를 다시 만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저하고 참 다른 사람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하고 저하고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통일성이나 총체성 뭐 이러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아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세계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께서 주로 보면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존재가 모순하다가 하나의 어떤 통일성을 이룬다는 그런 방법론, 어떻게 보면 연구의 시각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뭐 그런 시각은 사실은 뭐 이기 철학이라든지 동양이나 혹은 서구의 뭐 변증법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뭐 그냥 너무 성글게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왜 선생님은 그러한 연구 방법론이나 혹은 세계관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선생님의 어떤 계기, 그러한 연구 방법론을 가지게 되었던 어떤 계기, 뭐 그런 것도 혹은 뭐 받았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어떤 책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 선생님은 왜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됐을까? 선생님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하고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저는 그 총체성이나 통일성의 개념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성이나 총체성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통일성이나 총체성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하고 저는 대립적 총체성이 좋습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지 만날 수 있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극렬하게 싸움만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치고 그 다음에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인력과 측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국문과 고전문학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만약에 선생이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맞아요. 이게 교조적인 어떤 이런 체계학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선생님 뭐를 했던 거 받아 적고 외우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공부 방법에도 해당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사실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종교예요, 종교. 내가 이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절 같은 데도 참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중들하고 많이 싸워요. 그때는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고 막 의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교회 찾아가지고 막 그 신부들하고 이 목사들하고 막 이런저런 어떤 싸우고 나는 그때는 이제 안에 이제 유교 같은 것도 있었고 우리 동양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맞고 안 맞고 뭐 계속 싸우고 그때 잘 안 되면은 또 뭐 성당에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신종교 이런 데도 많이 가봤어요. 양산에 거기도 등등 있는데 거기 가다가 뭐 서로 싸워가지고 둘이 맞기도 하고 저쪽이 뭡니까 지리산 지리산에 뭐죠 왜 중산리 쪽으로 올라가면 법계사
법계사 그 중하고는 밤새도록 싸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진짜 싸우는 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웠다. 치고받고 그때 이제 그때는 의문이 안 풀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 깨달음이 바로 이게 투쟁이더라고요. 특히 불교 같은 경우. 굉장한 투쟁인데 투쟁은 왜 생길까 하는 이러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고 집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싸우고 바깥으로 보면 그래 데모 많이 하고 있잖아요. 치자하고 피치자, 민중과 뭐 자유, 민주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사회적인 갈등과 싸움. 그 다음에 홍길동정 안에 들어보면 이게 또 이런 어떤 지배와 피지배의 어떤 그 싸움, 적서차별 이런 그 싸움이 있는데 이런 싸움 속에서 그러니까 막 이거를 왜 싸우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중들하고도 막 싸우고 신부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내가 군대 가서도 많이 싸웠어요. 그냥 이렇게 빵 얻어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교목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 그 절도 있어요 군대 안에. 그래 가지고 주로 이제 이 기도하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기도 끝나고 나서 중하고 잡고 토론하는 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도 이제 불려지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싸우는 것은 언제나 화합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으로 끝나면 이게 파국이에요. 싸운다는 것은 참 건강한 활동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막 싸운다고 해가지고 칼로 찌르고 막 이러면 곤란하겠지만 뭐 좀 이쁘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씨름 비슷하게 하고 술 먹고 그런 거 많이 그런 어떤 귀여운 싸움 같은 거 이것도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정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화합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이제 갈등하고 화합하는. 끊임없이 화합하고 그러니까 갈등만 이렇게 봤는데 데모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늘 갈등만 봤는데 이 갈등이 왜 생길까? 이거는 역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다. 화합하지 못하는. 화합하기 위해서 이제 목마름 이러한 것들이 서로 작동한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데 맨 처음에는 착력만 있어가지고 계속 싸움만 일어나는 요것만 봤는데 근데 이게 왜 싸울까를 따져보면은 이게 서로 인력이 그 안에도 나름대로 작동하고 하는 이러한 총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역 공부를 했어요. 주역. 그때 이제 주역을 누구한테 공부했냐면 저쪽에 명덕 내거리에 가면은 그 아산 선생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일강 선생 이제 태극 도설 이런 걸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논리화해야 되겠다. 이 부분. 또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특히 아까 이야기한 그 태극도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거예요. 보편자와 개별자가 강조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그건 이제 그 안에 보면 대대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립되면서 이렇게 대립되는 것은 바로 이게 대가 대립되면서 서로 당기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가 강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립되는 대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시대는 어떤 경우는 기다릴 대자 이 인력기 장도 이 대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 개가 비슷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는 그때 뭐 70, 80년대니까 그때는 뭐 늘 수업도 못하고 계속 싸웠던데 이거는 결국 이제 대립되는 이 대가 더욱더 강한 시대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발견되면서 아까 본 태극도설 그 뒤에 이제 성유 태극도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이제 받는 건데 이 두 개를 이제 서로 묶어 보니까 이야기할 구조가 많이 늘어났어요. 범위가.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거 자연스럽게 이런 나의 삶과 사실 연결되어 있는 공부가 연결되어 있는 맨 처음에는 투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투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연결되고 이러면서 왜 싸울까를
생각하고 그 싸움이 아까 이제 가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으로 끌려드는 것 이것을 이런 막연한 어떤 이런 생각을 그림을 하나 보면서 이제 그 이해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싸웠어요. 그것도 많이 생각했어. 아버지하고 어머니 싸울 때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싶은데 아 이게 멈춰야 되겠는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멈춰야 돼? 내가 멈추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요. 안에서 막 싸우시더라고 방에서.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절을 이렇게 해서 절을 한 3번 정도 하니까 끝나버려. 끝나고 이제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가서 이제 설거지하고 이렇게 그런 하여튼 거기에 이런 것들도 보고 바깥으로 이제 그런 좀 커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갈등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하여튼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게 이제 학문으로 전환되면서 또 문학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번이 이제 그 통일성이 이제 폭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게 맞아요. 통일성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대립적 통일성입니다. 대립 요거를 놓쳐버리면은 통일만 되면 이게 폭력성이 강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다른 타인을 인정하는 대립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통일하면 조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 다른 것과 이제 통일성을 지키는 거죠. 이때는 이제 통일만 강조되면은 이 합일론인데 합일만 강조되면은 다른 그 베타성이 강조돼가지고 내가 가끔씩 얘기하지 베타적 정체성을 강조해서 전부 적이에요.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은 전부 동지고 모든 것을 다 봐주고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전부 적인데 요거는 이제 그 합일론이 갖고 있는 구심력이 갖고 있는 병폐인데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그것을 인정하면 다른 것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일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통일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폭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는 가, 플러스는 와. 이렇게 하면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통일성이 아니고 타인을 인정하는 타자를 인정하는 존재로 두고 나를 훼손시키지 않고 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정복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놔둔 통일성.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근데 이제 계속 하면 학생들이 싫어하겠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두 개의 대립을 어쨌든 그 태극 것을 아까 선생님 설명하신 이론에서는 또 보편적인 힘, 또 보편적인 힘을 지향하고 그 보편적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함께 가는 그런 보편자를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 또한 어떤 소통의 문제인 것 같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그 총체성이든 통일성이든 거기에 이르는 것. 근데 그런 문제는 비록 비단 동양적 어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어떤 보편자를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통에 관한 나와 타자의 어떤 대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론들은 우리가 저는 아까 김동현 선생님이 서구 이론, 동양 이론 했는데 저는 그냥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의 동서양을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오히려 더 좀 협소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인을 보듯이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더 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그 모순, 두 개의 모순의 힘이 하나의 어떤 보편자를 향해 가는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편자로 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탐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을 두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토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깨우치고 내가 이제 말을 이거 하지만은 이 귀가 두 개가 있거든. 나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가 넓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고전문학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 영역을 가지면서도 서로 토론하고 밀고 땡기고 씨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위대한 거거든요.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이제 그 학자의 길이죠. 이 과정 자체가 여기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나 이게 참 위대한 일이고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침 BK도 우리가 함께 수행하고 있으니까 마당도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대화를 끊임없이 이제 해가면서 서로 공부했던 것도 내놔보기도 하고 나도 한번 이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두드려 맞아 보기도 하고 이게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성이 없으면은 이 공부가 맥이 빠져버리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질서화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말이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혹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혹시 또 청중서에서 이건 꼭 질문을 좀 하거나 이야기는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있으시면은 네, 따로 없는 거. 원래 네, 오늘 선생님께서 이 주제는 문학과 철학의 경쟁과 협동이었지만은 결국은 여기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그 점이 바람직하게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상으로는 이 뒤에 또 뭐 대학원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또 따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식사도 하면서 또 추가 이야기가 나왔을 법직한데 뭐 사정상 못하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음 기회에 또 앞으로 그리고 이런 세미나가 한동안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그 기회로 좀 미루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계속 세미나와 특강이 계속 진행되는데 다들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고전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에 관해서 고민을 나누는 좋은 관계 예, 단순히 사제 지연도 중요하지만 같이 공부한다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맡아주셔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정우라 선생님 그리고 최은석 선생님을 비롯해서 자리 참여해서 또 토론을 활발하게 해주신 제반 선생님들께 또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강은 이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